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인식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이라는 주제로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평소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순서는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르면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가 시대와 사회 문화, 환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이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는 의료적인 손상에 의한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봤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환경으로 인해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중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인식, 사회적 문화의 차이 등으로 장애를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며 이로 인해 장애 출연율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나 미국, 스웨덴의 장애 출연율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3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에서는 당뇨병 환자, 미국에서는 암, 에이즈, 알코올 중독, 비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사회적 장애라고 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해외 이민자까지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장애의 유형을 몇 가지나 인정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유형을 총 1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체 외부의 장애 6가지, 신체 내부의 장애 6가지, 정신적 장애 3가지를 합쳐서 총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장애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2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대구시의 인구가 약 242만 명이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중 60세 이상은 116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구 대비 4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5개의 장애 유형 중 지체 장애인이 122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약 4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98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구 대비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누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261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장애인이 어떻게 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지 조사해 본 결과 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겼다고 답한 사람이 88.1%로 나타났습니다. 즉, 태어날 때는 장애가 없었지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장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장애라고 하면 불쌍함, 도와줘야 하는 사람, 안타까움, 힘듦과 같은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장애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으로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장애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본 결과 79.9%의 장애인들이 아직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약 17.9%만이 장애인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한다고 답했으며 50.7%의 장애 학생이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앞에 나온 통계 자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장애에 대한 생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연쇄,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는 옛날 우화에서 유래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인데요. 감정 전달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주변으로 빠르고 쉽게 연쇄적으로 전염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대중매체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시혜와 동정이 필요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옛날부터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이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중매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접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처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이어진 게 아닐까요? 우리는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려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장애인 분들에게 배려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장애인이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무조건 도와주려고 한다던가 보조기기를 함부로 만진다던가 장애인의 능력을 제대로 봐주지 않는 잘못된 배려를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장애인들을 배려한다는 핑계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배려가 아닌 배제를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장애인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배려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의 의견은 묻지 않고 배려가 아닌 배제를 하는 일,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부터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경사로, 자동문, 엘리베이터 등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AI 서비스까지 나와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하루, 씻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놀고, 쉬는 평범한 하루와 일상을 보냅니다. 이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이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를 보내듯 장애인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장애인도 우리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하루, 일상을 살아갑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하지도 않고 우리와 다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장애인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라는 한 가지 부분만 보고 장애인은 불행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닌 있는 그대로 남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을 대하듯 주변 이웃을 대하듯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남들과 똑같이 바라봐주면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르게 생긴 것처럼 장애인도 다양한 모습,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서로에 대한 존중도 함께한다면 장애와 상관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동등하고 개인이 가진 능력을 서로 이해해준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 이웃,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는 시간이 되었나요? 마지막으로 장애인분들을 바라볼 때 장애라는 신체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사람인이라는 단어처럼 사람이 가진 가능성,
잠재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